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소정입니다. 발표는 캐피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본 발표 자료는 당사가 평가하고 있는 27개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24년 12월 말 키스 커버리지 증권사의 PF 익스포저 규모는 30.9조 원으로 금감원 발표 기준 31.3조 원의 99%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피탈과 동일하게 2024년 하반기 동안 PF 구조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집중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증권업권은 PF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익스포저가 줄어든 타 업권과 달리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PF 신규 취급이 재개되면서 지난 하반기 동안 익스포저가 증가하였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PF 익스포저 변화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4년 하반기 동안 대형사는 브릿지론과 본 PF가 각각 7%, 31%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브릿지론은 11% 감소하였고 본 PF는 8%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채무보증과 직접대출 익스포저의 증감을 구분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대형사의 경우 브릿지론과 본 PF 채무보증 익스포저가 지난 하반기 동안 모두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신규 PF 영업이 이루어진 모습이었고, 반면 중소형사는 채무보증 잔액이 감소하고 대출채권 잔액이 증가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채무보증 잔액에 대해 대출채권으로의 난내 전환이 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구조조정 성과로 볼 수 있는 회수 정리 실적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사의 경우 PF 익스포저 중 회수 정리되는 사업장이 4.5조 원, 즉 24년 6월 말 PF 익스포저의 약 25%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만 신규 취급하거나 리파이낸싱된 금액이 8.8조 원으로 크게 나타나 PF 익스포저 규모가 6월 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NH, 한투, 삼성, 메리츠 등 대형 증권사가 우량 본 PF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취급을 늘린 영향이 컸습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회수 정리된 규모와 새로이 취급하거나 리파이낸싱된 규모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형사가 남아있는 PF 손실 부담으로 인해 부실 익스포저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신규 영업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건전성 변화 양상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형사의 2024년 6월 말 고정이하 잔액은 2.3조 원이었는데요. 이에 16%에 해당하는 0.4조 원 정도가 정상 요주의 자산에서 고정이하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이 금액의 약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건전성이 개선되거나 상매각 또는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2024년 말 고정이하 잔액이 6월 말 대비 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지난 하반기 동안 고정이하 잔액은 2.0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요. 일단 고정이하 증가율이 대형 증권사 대비 높았고 반면 감소율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중소형사 PF 익스포저의 여리한 질적 구성으로 인해 이 고정이하 중에서도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 비중이 높은 편이고 때문에 재구조화 또는 정리 과정에서 회수되는 익스포저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고정이하 전이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 동안 어떤 사업장에서 건전성 지표가 많이 저하되었는지 유형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 경기 저하로 본 PF 전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브릿지론의 전이율이 9.3%로 단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실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비분양형 본 PF 익스포저의 고정이하 전이율도 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공급 과잉으로 만기시 미매각 우려가 높았던 물류센터 중심으로 건전성 지표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브릿지론을 지역 유형별로 나누어 고정이하 전이율을 분석해 본 것입니다.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만기 연장 횟수가 높아지거나 연체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 진행이 저조한 브릿지론이 고정이하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브릿지론의 고정이하 전이 가능성을 분석할 때 주요 팩터로 본 부분이 지역과 유형인데요.
보시면 주거냐 비주거냐 유형보다는 브릿지론의 소재지에 따른 고정이와 전이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재 브릿지론의 고정이와 전이율은 4.3%인데 반해 지방 소재 브릿지론의 고정이와 전이율은 18.4%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양극화 흐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PF 건전성 지표 간극도 지난 하반기 동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사의 경우 브릿지론 고정이하 잔액이 감소하고 신규 취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고정이하 비율이 22%에서 15%로 개선된 반면 중소형사의 브릿지론 고정이하 비율은 추가적인 고정이하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49%에서 55%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신규 PF 취급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므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계속 부진하다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건전성 지표의 양극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동안의 충당금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이 과정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 기조가 지속되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정상 요주에서 고정이하로 전이된 익스포저 외에도 기존 고정이하로 분류된 익스포저 중 고정에서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로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가 나타나며 충당금 전입이 이뤄진 규모도 상당한 점입니다. 특히 앞서 발표된 캐피탈 업건과 달리 증권업 특성상 계약금 대출 등 PF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리 또는 재구조화 과정에서 회수 예상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캐피탈 대비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로 분류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 요주에서 고정 이하로 전이되면서 발생한 충당금 부담은 약 0.3조 원으로 나타났는데 고정에서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로 저하되면서 생긴 충당금 부담은 이보다 더 큰 0.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정이하 비율 외에도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 비율을 살펴보는 것도 향후 충당금 예상에 있어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이 과정에서 약 0.7조 원의 충당금 부담이 발생하였음에도 상매각을 하거나 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충당금 환입이 이뤄지는 등 약 0.5조 원의 충당금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24년 말 충당금 잔액은 2.3조 원으로 6월 말 2.1조 원 대비 0.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브릿지론의 24년 12월 말 충당금 고정이하 커버리지 비율은 6월 말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와 같이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취급한 PF 익스포저의 변제 순위 구성을 살펴보면 중소형사의 경우 브릿지론이나 본 PF 모두 중후순위 비중이 대형사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후순위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고정이하로 전이가 될 경우 실제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일부 중후순위 비중이 높았던 중소형사의 경우 2024년 중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소형사 내에서도 손실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충당금 고정이하 커버리지 비율의 경우에는 고정이하 익스포저 내에서도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 비중에 따라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로 상매각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잔존 익스포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현재 남아있는 사업장 중에서 어떤 사업장이 고정이하로 부실 전이가 될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위한 주요 과정은 캐피탈과 동일합니다. 먼저 유형별 PF 익스포저 분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 빨간 점선이 표시된 비주거 또는 지방 브릿지론과 분양 성과가 저조한 본 PF 익스포저의 고정이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 두 유형이 향후 1년간 건전성 지표가 저하될 수 있는 전이 대상 익스포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란 점선이 표시된 부분은 저희가 전이 분석 시 사각지대로 보고 있는 분양 개시 전이거나 비분양형 본 PF 익스포저입니다. 이 5번 카테고리의 경우에도 요주이하 비율이 대형사의 경우 20%, 중소형사의 경우 23%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만기가 도래할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형사의 경우 5번 카테고리의 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신규 PF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분양이 개시되지 않은 사업장이나 새로이 취급한 오피스, 데이터 센터 등 비분양형 익스포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익스포저는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F 자산의 전이액을 추정해 본 결과 2025년 중 예상되는 전이 금액은 2024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해 9월 공시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2025년 6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1.4조 원이 전이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이 테스트한 결과도 향후 1년간 대형사 0.8조 원, 중소형사 0.6조 원으로 약 1.4조 원 비슷한 규모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브릿지론 비중이 낮아지고 본 PF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 충당금 부담은 브릿지론보다는 분양 성과가 저조한 본 PF 익스포저에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전이에 의한 충당금 추가 적립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약 1조 원의 충당금 전입과 평가 손실 인식이 이루어졌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추가 충당금 부담은 2024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정리가 시급했던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충당금 전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래 중소형사의 브릿지론 충당금 적립률을 보시면 2024년 말 기준으로 42%, 42%로 당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시 추정한 손실률 3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2024년에 충당금을 많이 적립한 영향도 있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높은 중후순위 비중 등으로 부실 브릿지론 정리 과정에서의 손실률이 높게 나타난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경공매 과정에서 낮아진 낙찰 가액으로 인해 보유 익스포저에 대해 100% 충당금 적립이 이뤄지는 등 충당금 적립 규모가 당사 예상보다 높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자녀 브릿지론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고, 그 부담이 이익 창출력 대비 과도하다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5번 카테고리로 분류된 분양 미개시 본 PF 사업장과 비분양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주이하 비율이 약 2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분양 미개시 사업장의 구성을 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지방이거나 비주거인 사업장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60%에 달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분양이 개시된 이후 부실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비분양형 익스포저의 경우 일부 대형사가 2024년 중 서울 소재 오피스나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신규 취급을 늘렸기 때문에 물류센터 비중이 16%로 낮아진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물류센터 비중이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물류센터의 경우 향후 회수 성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권업의 향후 대응 과제 및 모니터링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당사가 PF 익스포저 분석을 하며 주목하고 있는 점은 첫째, 손실 감내력과 둘째, 위험 인수 성향입니다. 이 손실 감내력의 경우 가로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충당금을 충전 영업이익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 이내로 나타나고 있어 PF 충당금 부담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중소형사의 상대적으로 여리한 사업 기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일부 회사에 있어서는 자녀 충당금 부담이 수익성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험인수 성향의 경우 세로축에서 보이듯이 자기 자본 대비 2024년 중 신규 취급이 이루어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부담을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색 점선은 개별 회사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신규 PF 취급 기조는 개별 회사별로 상당히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빨간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즉, 잔여 충당금 부담이 크면서도 PF 취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곳입니다. 연두색 부분은 잔여 충당금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PF 취급 기조를 보이고 있는 곳으로 대형사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대부분의 중소형사가 빨간 점선 아래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취급보다는 PF 부실 정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금융 규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작성한 스페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금융과 관련하여서는 총 익스포저 한도를 도입하고 NCR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2025년 6월 중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규제가 도입될 경우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의 PF 영업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달라진 규제 환경에 대한 개별 증권사의 사업적, 재무적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증권업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요. 우선 앞으로 증권사 PF의 부실화 전이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고정이와 전이와 충당금 부담의 무게중심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기가 짧은 브릿지론보다 본 PF의 경우 만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부실화 및 익스포저 해소 부담은 점진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고정이하로 분류된 익스포저의 정리 부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최종 회수 또는 정리되는 과정은 아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 중 새로의 고정이하로 전이되면서 손실 인식이 필요한 익스포저는 브릿지론보다는 본 PF의 만기 도래 스케줄에 따라 업체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부동산 PF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권사 신용도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당사가 증권사의 신용도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손실 감내력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익스포저가 많거나 충당금 및 손실 반영이 미진한 경우인데요. 이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를 통한 관리로 어느 정도 일관된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고 있지만 그 외 해외 부동산 펀드, 부동산 담보 대출, 자산 유동화 대출 등 현재 감독 당국의 관심도가 낮거나 주요 관리 대상이 아닌 부동산 금융 손실 부담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인수 성향입니다. 일부 중형사가 이익 체력 및 자본 완충력이 다소 부족함에도 최근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익스포저의 양적, 질적 위험이 빠르게 변동하는 경우 손실 및 재무 부담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익 기반 위축 여부입니다. 특히 시장 악화와 규제 환경 변화로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PF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충전 영업이익 규모를 근래 최저치 수준인 2022년과 비교할 경우 대형사는 65% 수준 증가하여 뛰어난 회복 탄력성을 보인 데 반해 중소형사의 경우 28%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스 카버리지 증권사의 연간 충전 영업이익 규모가 대략 자기 자본 대비 10% 정도인데요. 이를 감안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당사가 추정한 추가 충당금 흡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 기반 위축과 이익 체력 저하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훼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각 개별 업체별로 부동산 PF 손실 부담, 사업 재무적 완충력과 리스크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